당신의 시력 문제는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긴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흐릿하게 보는 것은 정상이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된다고, 점점 더 강한 렌즈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치유자들은 다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다시 기억되기 시작하는 것. 이 비디오에서 당신은 눈을 깊이 이완시키고 순환을 회복하며 자연스러운 선명함을 되찾을 수 있는 잊혀진 포인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술이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활성화는 마지막 몇 초에 일어나며 거의 아무도 그곳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이 싸우는 것에 지쳤다면 댓글에 내 눈은 기억한다 라고 적어보세요. 어떤 전통은 그들의 가장 깊은 발견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밀주의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진리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티베트 수행자들은 몸을 살아있는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먼 장기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경로를 매핑했습니다. 그들은 피부의 특정 지점을 만짐으로써 깊은 내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메리디안이라고 부른 것은 오늘날 신경망, 근막 및 림프망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히 주목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마가 편안하고 턱이 느슨하며 깊게 숨을 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얼굴이 긴장하고 찡그린 채로 몸이 경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결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꽃피우기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열리는 문은 결코 명확하게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대 아유르베다의 텍스트에서는 시각 인식을 지배하는 미세한 불인 알로차카 pit에 대해 언급되었습니다. 형태를 보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림자와 빛, 환상과 진리를 구별하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이 불은 단지 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석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빛을 경험으로 번역하는 신경계에 존재합니다. 이 불이 균형을 이룰 때 당신은 정확하게 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정신적 과부하 또는 감정적 단절로 인해 꺼지면 시야가 흐려집니다. 눈이 아파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불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의 치유자들은 간이 시력의 주기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혈액을 필터링하는 물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억압된 분노의 감정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분노, 좌절 또는 처리되지 않은 원한을 간직할 때 간은 정체됩니다. 그 정체는 눈으로 이동하며 건조함, 시각 피로, 빛에 대한 민감성 또는 흐릿한 시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생리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중국 의학에서는 간과 눈을 직접 연결하는 경락이 있습니다. 이를 간 경락이라고 합니다. 이 경락이 자유롭게 흐를 때 눈은 영양을 공급받고 촉촉하며 생기가 넘칩니다. 막히면 눈은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며 광채를 잃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시각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화해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을 무겁게 하는 것을 놓아주는 것, 당신이 조용히 지켜온 것을 풀어주는 것. 기공의 스승들은 간에 정체된 에너지를 눈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특정한 운동을 연습했습니다. 느리고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강요하지 않고 흐름을 초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유가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의 이해를 완전히 바꾼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단순히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눈은 또한 안쪽을 반영합니다. 세상을 엄격하게 바라볼 때 당신 자신도 엄격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판단할 때 당신 자신도 판단하게 됩니다.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때 당신의 눈은 실제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닫힙니다. 그러므로 시각적 명확성은 단순히 초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항 없이 빛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방어하지 않고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통해 모든 것을 필터링하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깊은 말을 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당신의 거울입니다. 이 지식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나는 볼 준비가 되었다고 써주세요. 우리는 끊임없는 과잉 자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면, 인공 조명, 끝없는 요구. 우리의 눈은 이를 위해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넓은 수평선, 열린 하늘, 흐르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은 부드럽고 수용적이며 자유로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한 점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긴박감과 통제,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몸은 이를 기록합니다. 이마는 긴장하고 관자는 조여지며 턱은 굳어집니다. 호흡은 얕아지고 눈을 로우리싱하는 혈관은 좁아집니다. 산소는 감소하고 근육은 유연성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경직은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내부에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경계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맑은 시야는 싸움이 아닌 평화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의 눈은 노력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시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시선에는 긴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세상이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준선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타고난 능력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의를 강제로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압박 속에서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항상 경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부드러움을 잃었습니다. 자율신경계에는 두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교감신경과 회복하는 부교감신경. 만약 당신이 만성적인 경계 상태에 살고 있다면 당신의 교감신경은 끊임없이 켜져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몸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때 즉각적인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을 희생합니다. 세부적인 시각이 그중 하나입니다. 위협의 순간에 몸은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주변 시각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스트레스 아래에서는 중심 시각이 저하됩니다. 이것은 눈의 결함이 아닙니다. 신경계의 반응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몸은 과거의 위협에 현재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이 대가를 치릅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호흡이 변합니다. 호흡이 얕고 빠르며 흉부에서 이루어집니다. 폐는 완전히 확장되지 않습니다. 산소는 조직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은 신체에서 가장 대사적으로 활발한 조직 중 하나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충분한 산소가 없으면 망막세포는 그 능력 이하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빛과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는 민감도를 잃습니다. 시야는 흐릿하고 회색빛을 띠며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와 시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측두하악 관절은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외양근과 신경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분노 또는 감정 억제로 턱을 꽉 물면 그 근육들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의 근육이 경직되면 눈은 초점을 부드럽게 조정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강한 감정적 스트레스 후에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유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직접적인 연결입니다. 두개천골 치료사들은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개골의 봉합선을 풀어주어 얼굴 뼈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눈이 이완됩니다. 눈의 근육은 자연스러운 길이로 돌아갑니다. 초점이 자발적으로 개선됩니다. 눈에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의 공간을 되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명하게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깊은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아픕니다.
때때로 흐릿하게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모호함 속에서 사는 것이 더 편안하다. 그러나 몸은 지혜롭다. 무의식적인 필요에 응답한다. 무언가를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시각이 그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죄책감이 아니다. 그것은 메커니즘이다. 잘못된 적응의 보호이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당신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명확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과 공명한다면 댓글에 나는 긴장을 인식한다 고 적어라. 여기 몇몇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눈은 깊이 이완될 때만 완전히 기능합니다. 힘으로 개선되지 않고 허락으로 개선됩니다. 근육, 신경, 혈관 및 에너지가 수렴하는 특정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눈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무도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이 지점이 해방되면 신경계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노화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순환이 회복됩니다. 근육은 자연스러운 길이를 기억합니다. 마음은 요구를 멈춥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력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차단했던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전통 중국 침술에서 징밍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름은 문자 그대로 빛나는 동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눈의 내부 가장자리, 코의 다리 근처에 작은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하며 안화뼈가 연조직과 만나는 곳입니다. 단순한 해부학적 지점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교차로입니다. 그곳에서는 방광의 자오선이 교차하여 부교감 신경계를 지배하고 얼굴 감각을 조절하는 3차 신경의 여러 가지 가지가 만납니다. 또한 모든 안구 구조에 영향을 공급하는 안구 동맥이 가까이 지나갑니다. 이 지점을 의식적으로 자극할 때 당신은 동시에 세 가지 시스템인 신경계, 혈관계, 에너지계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술사들은 수세기 동안 이 지점을 사용하여 녹내장, 백내장, 시각피로, 흐릿한 시야, 건조한 눈, 안구 통증, 심지어 시력을 영향을 미치는 편두통을 치료해왔습니다. 이는 이 지점이 마법처럼 치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해제하기 때문입니다. 직민계 차단이 있을 때 눈은 필요한 질과 양의 신선한 혈액을 받지 못합니다.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염증이 축적됩니다. 눈 주위의 근육이 탄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정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은 단순히 물리적 시각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내면의 시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삶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투영인지 분별하는 능력, 당신의 진실에서 오는 것과 당신의 상처에서 오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 스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흐리면 마음도 흐리다. 그들은 옳았습니다. 외부를 바라보는 능력과 내면을 바라보는 능력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피할 때, 자신을 부정할 때, 깊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표면에서만 살 때, 당신의 눈도 표면적으로 변합니다. 깊이의 범위를 잃습니다. 초점 조절 능력을 잃습니다. 마치 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그 모든 힘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또한 용기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피하고 있던 것을 보려는 의지입니다. 명확성에 대한 헌신, 단순히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매혹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해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눈물을 경험합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입니다. 마치 수년 동안 억제되어 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나올 길을 찾은 것처럼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감정적 지능입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리셋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깊은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도교인들은 눈물이 영혼의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음이 눈뿐만 아니라 영혼을 정화한다고 했습니다. 저항 없이 울 때 오래된 것이 나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작업할 때 아무것도 억누르지 마세요. 눈물이 흐르면 흘러가게 두세요.
열기가 오면 받아들이세요. 무감각이 오면 관찰하세요. 모든 것은 정보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점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의 다른 지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줄 때 먼 곳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목덜미에서, 어깨에서, 호흡에서. 왜냐하면 당신은 눈을 넘어서는 해방의 폭포를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의학입니다. 당신은 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체를 조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놓아줄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놓아주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이것을 존재감 있게 적용하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당신의 척추가 경직 없이 길어집니다. 어깨가 떨어집니다. 깊게 3번 숨을 쉬세요. 매번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얼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판단하지 않고 긴장을 관찰하세요. 엄지와 검지를 합치세요. 그것들을 눈썹의 안쪽 시작 부분, 코의 다리 근처로 가져가세요. 그곳, 뼈의 가장자리에 작은 움푹 들어간 곳을 느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세게 누르지 마세요. 천천히 밀리미터 단위로 의식적으로 움직이세요. 숨을 쉬세요.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아마도 열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따끔거림. 아마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천천히 놓아주세요. 눈을 감으세요. 아무것도 확인하지 마세요. 그저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이 연습을 심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포인트를 찾은 후 단순히 유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을 듣습니다. 그 맥박을 느끼세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주목하세요. 저항감이나 부드러움을 관찰하세요. 각 감각은 당신의 시스템에서 오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점이 긴장되어 있다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때때로 해방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몸은 이완하기 전에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점으로 숨을 쉬세요. 당신의 호흡이 그곳까지 도달하여 산소를 가져오고 공간을 만들고 이완할 수 있는 허가를 준다고 시각화하세요. 매번 들이쉬면서 점이 미세하게 확장된다고 상상하세요. 매번 내쉬면서 긴장이 녹아내린다고 상상하세요. 마치 따뜻한 물에 소금이 녹듯이. 이 작업을 눈 주위에 부드러운 마사지를 곁들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눈을 둘러싼 뼈 주위에 천천히 원을 그리세요. 직민점에서 시작하여 눈의 전체 윤곽을 따라 부드럽게 각 센티미터를 눌러주세요. 이 마사지는 눈을 둘러싼 모든 침술점을 활성화하며 단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전체 시각 시스템에 이로운 이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기술은 손바닥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포인트 작업 후 손을 비고로슬리 문질러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런 다음 압력을 주지 않고 감은 눈 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열이 스며들게 하세요. 어둠이 위로가 되게 하세요. 1분에서 3분 사이에 그렇게 유지하세요. 그 따뜻한 어둠 속에서 당신의 눈은 깊이 휴식을 취합니다. 광수용체 세포가 재생됩니다. 신경계는 복원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20세기 시력 개선의 선구자 윌리엄 베이츠 박사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그는 눈의 깊은 이완이 영구적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시각 문제를 되돌릴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것을 기억했습니다. 휴식이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보완하기 위해 주변 시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를 풀고 팔밍을 한 후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시각적 인식을 측면으로 확장하세요.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을 주목하세요. 대부분 우리는 중심 시야에 갇혀 초점을 강제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시야를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중심 안구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는 즉각적인 리셋입니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미지를 노력 없이 당신에게 오게 하세요. 그것들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름을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눈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도록 훈련합니다. 수용적이고 공격적이지 않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의식을 의식적인 안구 운동과 통합하세요. 눈을 모든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대각선, 원. 강제로 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각 움직임은 외안구 근육을 늘리고 강화합니다. 각 움직임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잃어버린 전체 이동 범위를 복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의식입니다. 5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존재감 있게 의식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 5분은 무의식적인 노력의 몇 시간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부드러움이나 확장을 느낀다면 댓글에 내 비전이 열리고 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지점을 꾸준히 풀어내면 단지 더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확장되고 불안은 줄어들며 몸은 깊은 휴식에 들어갑니다. 통제하기 위해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받기 위해 보기 시작합니다. 색깔은 생생해지고 형태는 더 깊어집니다. 아름다움이 다시 나타납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경이로움을 되찾습니다. 일상에서 신성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판단 없이 바라볼 때 자신을 판단 없이 보는 법도 배웁니다. 외부 시각과 내부 시각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폭발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미묘하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실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미 믿고 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호기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전에는 모든 구석에서 위협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을 봅니다. 이것은 순진함이 아닙니다. 인지적 성숙입니다. 눈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더 이상 투사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제스처를 공격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상황을 생존의 시험으로 바꾸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을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닌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며 과거의 트라우마 필터를 통해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해석입니다. 시야가 맑아지면 삶도 맑아집니다. 또 다른 깊은 변화는 당신의 존재에서 일어납니다. 눈이 편안해지면 당신은 여기, 지금 존재합니다.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그것을 온전히 보는 것. 선사들은 초심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능력. 라벨 없이, 이야기 없이, 단지 있는 그대로의 직접적인 경험. 그것이 당신이 시력을 회복할 때 되찾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마법처럼 당신을 위해 음모를 꾸미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흐릿한 눈으로 삶을 걸어가며 신호를 놓치고 기회를 잃고 아름다움을 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봅니다. 그리고 보면서 찾습니다. 정확한 순간에 필요했던 책을 찾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사람을 찾습니다. 길가의 간판에 적힌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을 찾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당신의 시력이 개선되면 당신의 직관도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직관은 별개의 제6의 감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각이 최대 능력으로 작동하여 당신의 의식이 포착하지 못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볼 때 미세한 얼굴 표정을 인식합니다. 신체 언어의 미세한 변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의 세부 사항, 그리고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모두 직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통합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교한 인식입니다. 예술가들은 이것을 압니다. 위대한 화가들은 단순히 좋은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범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색의 뉘앙스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공간적 관계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비로운 재능이 아닙니다.
인식 훈련입니다. 당신도 그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미적 의도를 가지고 보기 시작하세요. 세상을 항해하기 위해서만 보지 마세요. 그것을 감상하기 위해 보세요. 빛이 벽에 떨어지는 방식, 그림자가 깊이를 만드는 방식, 색상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각적 두뇌를 더 많은 정보, 더 풍부하게, 더 자세하게 처리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야가 명확해지면 당신의 목적도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빌린 렌즈로 살아왔습니다. 상속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기대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층을 제거하고 당신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은 당신의 길을 인식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가리키지 않더라도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봅니다. 시각적 명확성은 당신의 내적 권위를 되찾아 줍니다. 이 진리를 느낀다면 댓글에 나는 차분하게 본다고 적어주세요. 당신은 당신의 눈을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전체 시스템의 잠금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당신이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신뢰하고 몸이 기억하도록 허용할 때 돌아옵니다. 이 채널은 깨어나는 영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치유가 항상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이들을 위해 때때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머무르세요.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더 강하게 보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보는 법을 배웁니다.